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말은 연말이죠. 죽겠습니다. 송년회하면서 술 좀 먹었더니 또 속이 너무 아프네요. 인사를 하면서 좀 시작하죠. 예진님 안녕하세요. 정은케님 안녕하세요. 민희님 안녕하세요. 소영님 안녕하세요. 위팅님 안녕하세요. 하이님 안녕하세요. 힐링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상위 노출하는 날이죠. 요즘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리스팅은 좀 이상하게 좀 많이 섞이는 것 같고 광고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뭔가 광고에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한 개의 아이디로 막 여러 개의 광고를 하고 있는 또 막 이런 현상도 보이고 아주 조금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순위권을 유지시키려면 이제 광고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리스팅 관련해서 이제 올려놓고 하는 단계에 대한 랭킹 순에 대한 왜 정렬이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는 날입니다. 소소한 행복님 안녕하세요. 자평물님 안녕하세요. PPT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시스템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채널별로 이제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출의 어떤 형태, 뭐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형태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리뷰겠죠. 리뷰 숫자. 각각 사이트마다 정해져 있는 그 딱 숫자처럼 1, 2, 3, 4 이렇게 하면 이제 노출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G마켓 옥션, 실로가 인터마켓 약간 그런 식이에요. 편해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사이트에 가면은 시기에 따라서 뭐 클릭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구매 실적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걸 떠나서 뭐 상품명의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리뷰의 숫자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걸 계속 변경하면서 뭔가 뒤섞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이 좀 피곤하죠. 근데 이제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쪽 여기 방송에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그 네이버 기준으로 뭔가를 하다 오신 분들은 상품명 이렇게 작성하면 노출이 빠지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완전 별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검색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하죠. 검색 노출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카테고리를 내가 어디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검색어를 넣으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게 첫 번째.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정확도 이거 말고 검색창에다가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카테고리가 정확한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확도의 개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왜 밑에 개편이 붙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카테고리를 정렬할 거예요 라고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뭐 이쪽 카테고리에 있는 뭐 검색어가 막 이렇게 쭉 올라오면 MD가 이 검색어 좀 가져갈게요 이러면은 개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신기하죠? 그런 식의 어떤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편이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밑에 보면은 적합도에 AI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개편이랑 AI는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사람이 이거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개편이잖아요. 근데 검색량이 많아지면 그냥 그 검색어에서 노출하는 카테고리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꾸냐면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컴퓨터가 알아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대신에 CG는 조금 더 빨리 반영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시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어느 게 먼저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품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사이트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좀 먼저 보시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흐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타 사이트들도 막 이렇게 또 바뀌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상품명의 노출 기준 보면은 50자 이제 단어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늘어났죠. 그래서 예전에 25자 띄어쓰기 할 때보다 2배 이상이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 넣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골라서 알아서 노출되는 형태까지도 가능한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뭐 어떻게 짜야 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최대한 그냥 다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변경이 돼 있는 거죠. 앞머리의 가독성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주고 뭐 브랜드나 아니면 시리즈의 명이나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고 뒤에 이제 검색어를 쫙 붙여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노출되는 형태 이런 거예요. 수정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 상품 기준으로 해서 상품 등록하고 10일이 지나거나 한 개의 물건이 팔리면 상품명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죠? 20보다 띄어쓰기일 땐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넣어놓고 나중에 부족해서 추가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니까 50자 그냥 다 때려놓고 수정 불가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50자 내가 다 넣어놓은 거니까 계속 걸리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은 이제 패턴과 속성 뭐 수정 가능인데 수정하면 막 뒤로 날아가죠. 그죠? 패턴과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검색어를 쓰지 않았을 경우 결국 그 검색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검색어를 써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이죠, 그죠? 그걸 써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이트에서는 그게 선호도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검색하니까 이 상품 올려줘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좁죠, 좁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지마켓 옵션 이런 쪽은 되게 넓고. 그래서 상품 등록해 하고 이렇게 판매되는 형태를 보면은 옵션으로 파는 상품들이 왜 이쪽에 되게 많을까? 여기는 왜 단품으로 올려야 또 잘 올라갈까? 이 차이점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야.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선호도랑 그런 부분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상품 등록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뭐 동일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논하고 싶지 않은 사이트들이죠. 그냥 노출이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고 태그를 넣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뭐 굳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미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나오는 듯한 느낌?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죠. 뭐 심지어 뭐 수수료를 많이 내는 상품 등록의 구조가 상위에 노출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물류를 써야지만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조금의 어떤 수정을 통해서 내 상품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논외로 뺀 겁니다. 요 5개 사이트의 노출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상품 등록하고 상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식을 다 이해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라고 해서 등록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등록을 잘해야 기본적으로 다져져서 올라가 있는 그 순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판매 점수를 붙이면 이게 이제 더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갖는 거죠. 좌측에 있는 3일간의 입금 잔수 및 금액 보통은 이제 뭐 물음표나 이런 것들을 랭크 순에 이제 클릭을 해보면 3일이라고 표현을 했던 곳이 이제 뭐 7일도 있고 뭐 한 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1할 계산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지금 2시잖아요. 2시에서 3시에 판 게 다음 날 이제 2시에서 3시까지 뭐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1할 계산. 그러면 내가 3시에서 4시까지 판매를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3시, 4시에는 내 노출이 조금 빠져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꾸준하게 일어나줘야 평균치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 노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노출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광고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클릭을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입금 잔수와 이제 금액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문 건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가결제도 하고 막 상품 가격을 내려놓고 주문 건수를 막 일으킨 다음에 다시 상품 가격을 원복하고 막 이런 식의 그 행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에서도 주문 건수보다는 비중을 매출액으로 둬야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훨씬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금액이 매출액이 더 높은 거예요. 주문 건수와 금액 둘 다 보지만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서비스 점수의 배송 응대 후기 이렇게 있는데 배송은 당연히 잘 하시잖아요. 그죠? 뭐 1박 2일 배송, 뭐 2박 3일 배송 어차피 배송은 택배사가 하는 거니까 출고를 기준으로 잘 하셔야겠죠. 나 이제 응대는 24시간. 긴급 메시지랑 고객 문의를 24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냐.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이거 늦게 처리하면은 그만큼 판매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후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후기랑 사진 후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포토 상품평이 훨씬 더 노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품평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상품평을 써주시면은 뭐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포토 상품평이라고 아예 그냥 딱 명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진 후기를 남기면서 내 순위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이 남으면서 고객이 구매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후기 이벤트를 할 거다 그러면 프리미엄 상품평 후기, 네, 포토 후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고. 네, 고객 혜택 점수라고 하는 게 이제 판매자 할인부터 해서 뭐 부가 서비스 영역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뭐 복수 구매 할인, 뭐 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수수료 차감이라고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적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제 흔치는 않죠. 뭐 판매자 할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때 적용하시냐면 뭐 옵션을 좀 짜잖아요. 옵션을 짜는데 판매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니까 판매가 기준 할인 전 그 판매가죠. 거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이 옵션의 갭을 좀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놓고 뭐 한 20% 할인 뭐 이렇게 한 다음에 20% 할인 전 금액에서 마이너스 50%뭐 플러스 50%로 옵션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 상품의 레인지가 넓으신 분들. 근데 웬만한 판매에서는 이 혜택을 잘 주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리스팅 광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포커스나 프리미엄 뭐 공지에도 떴죠. 10%가 뭐 전시 상품 점수가 올라가고 플러스를 달면은 30%가 올라가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결국에는 포커스 다는 사람은 똑같이 다 10%를 받는 거고 플러스를 한 사람은 다 30%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커스나 프리미엄 정도만 달아놓으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고 결국엔 내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위에 있는 거랑 3일간의 입금 자수니까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문 건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이제 평균적으로 뭔가 유지가 돼. 한 3일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 등록하자마자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포커스랑 프리미엄을 달아갖고 위쪽으로 탁 하고 올라가셔야 된다. 뭐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보는 이제 검색 정확도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오래 된 분들은 많이 이제 체험을 하시게 해드렸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또 계실 거니까 한번 오랜만에 이쪽에 또 가서 아직도 그러고 있나 한번 보죠. 항상 보실 때는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를 봐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이제 15.6인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15인치 이렇게 검색을 해도 이 스마일 배송 상품이 쭉 내렸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안 나오나요? 안 나와버리네요. 네, 충격적이네. 아까 인치를 안 넣어놨나? 뭔가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이걸 바꾸면 안 될 텐데. 다시 내려와서 인치 노트북 파우치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바뀌었나? 충격적이군요. 하나만 테스트할게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이거 안 나와버리네요. 바뀌었네. 뭔가 바뀌었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러면 15.6인치 이 충격적이네요. G마켓도 바뀌었네요. 이 옥션만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 뒤에 것만 잡히는 거지. 그러면 G마켓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인치, 15.6인치 막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옥션 가볼게요. 옥션 가서 똑같이 노트북 파우치 인치를 쓴 상품들이 뭐 이거밖에 없어서 예시를 항상 이걸로 들어드리긴 하는데 보면 여기도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13, 14, 15, 15.6인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15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할 때 수제 공방 저 사람이 나오나 봐야죠. 쭉 내렸을 때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수제 공방 안 나와요. 그리고 0.6인치 이렇게 넣었을 때 수제 공방이 거기도 안 나오네요. 도대체 이 노출의 구조는 뭐지?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이 뒷자락만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 나열하면은 앞뒤로 막 이렇게 검색이 돼갖고 노출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모든 카테고리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모든 카테고리가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다 쳐보고 아 이게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거의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앞뒤로 그냥 알아서 조합돼서 노출이 되겠잖아요.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을 지금 어떻게 짜야 되느냐 맥북, 삼성, 그램, 노트북, 파우치, 가방 13인치, 14인치, 15인치, 15.6인치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죠? 50자로 늘려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건가? 신기하네요. 결국 정확도의 개편이라고 하더니 옥션이랑 지마켓이랑 노출 구조가 같아졌다? 약간 이런 느낌? 예전에 옥션만 이랬거든요. 근데 지마켓도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본인 카테고리의 조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는 스스로 검색을 다 해보세요. 네, 이거를 뭐 제가 지금 다 일일이 쳐봐드릴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검색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정확도. 그래서 한 번씩 꼭 다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미 기존 상품을 노출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기존 상품 수정 안 되잖아요. 그죠? 억울한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이쪽이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 쇼핑입니다. 여기는 클릭수 실적 지수 최진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효타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은데 지금 많이 사라졌죠. 네, 클릭수가 요즘에는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버전만 얘기할게요. 요즘 버전은 상품명의 패턴도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실적이 나야 구매 평수지만 구매 평수가 가장 높은 점수. 네, 그리고 구매 평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평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평점. 평점이 아무리 못해도 4.7 이상이 돼야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후기에 누적도 꾸준하게 발생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쌓인 평점의 그 수치에 따라서 노출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조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어팜 시절에는 요게 중요했죠. SEO 스코어 패턴. 여기 이미지도 SEO가 원래 있었으니까 지금 사라졌죠. 상품명을 내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기준이 다 달라졌었어요. 네. 그런데 하도 이걸 바꿔대고 뭐 이거 수정 안 되게 막 해놓으면은 막 고객센터로 막 전화해서 욕하고 막 이러니까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 두 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결국엔 클릭수랑 실적 지수 뭐 일정 부분 패턴은 맞춰야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신성 막 반영하면서 시즌 상품을 최신에 등록한 상품이 막 먼저 등록한 상품보다 막 위로 나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하도 어뷰즈가 이제 또 많으니까 업체들이 많잖아요. 약간 뺐어. 구매 평수야. 지금은 평점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선생님이라 부르시네요. 네. 제가 선생님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현칠이님 안녕하세요. 송혜진님 안녕하세요. 선미님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광고 영역이 적어서 일반 상품의 랭킹이 중요하지만 옥션과 지마켓의 경우 일반 상품 영역이 맨 아래인데 노출 점수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포커스를 달아놓고 그 영역에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나 영역에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매출 차이가 한 15%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상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50자를 막 짜놓잖아요. 메인 검색어에서는 당연히 광고 영역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죠. 근데 세부 키워드로 가면 갈수록 광고 영역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주력으로 나오냐면 포커스가 무조건 주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판매량이 나오면 12,000원 적용하셔갖고 포커스를 달아놓는 게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메인 코드에다가.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짜예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야.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도 봤는데 상품 3개 달려있더라고요. 유모차. 저번에도 봤잖아요. 유모차를 이렇게 검색하면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광고가 막 나오는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포커스가 3개밖에 없어. 일반 상품 바로 나와버려. 이런 경우는 사실 포커스를 달 필요가 없죠. 어차피 3개니까 이 3명도 그냥 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는 사람이야. 뭐 이래 막 그냥 무지랭이야. 그 막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그러면 그냥 포커스 하나 달아놓으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눈치 싸움이 어차피 그 노출의 구조에서 내가 상위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라고 하면 그냥 살짝 달아놓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 달아놓으면 그냥 광고하는 효과잖아요. 이 위에다 광고 안 해도 될걸요? 그냥 요것만 하나만 딱 달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일어나면 뭐 광고 좀 덜어주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증가를 시키는 어떤 단계적인 게임 같은 거야. 내가 뭔가 아이템을 장착하고 장착할수록 내가 되게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니까 처음에는 되게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무기를 하나씩 달아주면서 뭔가 내가 되게 커지는 뭐 이런 현상인 거죠. 그죠? 뭐 외부 요인도 다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마켓 옥션의 노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마켓 상품 노출 지수란 뭐냐? 뭐 옛날에 이제 캡처를 받아놓은 거예요. 고객센터에서. 지금은 없어요. 찾아보시면. 판매자 3일간 판매 건수, 판매 금액, 뭐 배송 점수, CS 점수, 후기 점수, 서비스 점수, 고객 혜택 제공 여부 및 뭐 광고 구매 점수. 맨 밑에 이제 4번이 검색 정확도가 저거예요.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져서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유리아님, 네, 그 유리님 포커스만 다세요. 한 번에 2개 다는 거 아니에요. 비싸요. 12,000원, 16,000원. 포커스 한 달 유지 비용이 12,000원. 포커스 플러스는 16,000원. 그래서 2개를 더하면 28,000원. 근데 이거를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없다. 등록하고 물건이 좀 팔리다 보면 뭐만 달아라? 포커스만 달아놔라. 그러나서 순위 상승을 봐라. 요 내용입니다. 네. 내가 몇 개를 팔았을 때 몇 등 순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 질문 주셨으니까 그거에 답변 드린 거예요. 네, PC 노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상단에 이 광고가 5개가 이렇게 쭈르륵 해서 가로로 이렇게 따르륵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 CPC 광고. 이 8구자가 나오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10구자가 나오죠. 고정 광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 파워클릭 라이트가 8구자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기는 안 했지만 스마일 배송 아까 6구자가 나오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상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상품 이동시킬 거야. 일로 포커스를 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있던 상품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일로 온 거니까요. 그죠? 그럼 얘를 광고를 달아서 이쪽에다가 분신술로 막 확장을 시키면 얘도 사라지나요? 아니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이제 막 확장의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나 일반 상품에도 노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커스를 이동시킨 건 그냥 두고 여기다가 그냥 한 개 더 등록해갖고 일반 상품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쇼핑에 가격을 세워두는 상품 막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지마켓에 주력으로 막 파는 상품 또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막 광고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의 개념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중복 등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중복 등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와 동일한 상품을 인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냥 퍼뜨리는 것들을 이제 중복 등록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상품을 내가 그렇게 등록했는데 야 이거는 되게 중복 등록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바일 노출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파워 상품이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고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 이 상품 어떠세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여기서 봤던 거예요. 그죠? 이 오늘의 상품이에요랑 여기 있는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겁니다. 별도로 광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먼저 둘러보세요랑 여기 있는 먼저 둘러보세요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중복으로 노출이 돼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랑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상품은 어떠세요가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겁니다. CPC는 동시 노출, 고정 광고는 별도의 노출, 따로따로 광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뒷시간에 이제 김대웅 차장님이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고정 광고는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대신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지금 현재 광고를 좀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냥 CPC만 걸어놓은 분들이 많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약간 꼼수들을 다음 광고 시간에 차장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포커스가 있고 여기도 포커스가 있었죠? 그럼 얘도 별도입니까? 아니요,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 그래서 순위적으로 내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 PC랑 모바일에 상위권에 노출이 되는 형태를 꾸준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는 포커스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테스트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일반 상품에 해놓고 광고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포커스에 있어야지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해놓고 광고를 해봐. 그리고 포커스를 달아놓고 또 광고를 그냥 똑같이 유지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포커스 한 일주일 다는데 얼마 안 하니까. 그죠? 7일에 3,000원인가요? 그죠? 그 정도만 적용을 해보면서 매출 차이가 큰가?
주문 건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주문의 양이 다른가? 그거는 사실 3,000원만 투자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카테고리마다 다르니까 이걸 달아라, 이걸 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딱 정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일반 상품에 있는 걸 광고를 하는 것과 내가 일주일 동안 포커스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광고를 했을 때 주문 건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내 카테고리에서는 포커스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그냥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안 쓰고 예측을 해보면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고 안 해보고 요거를 꼭 해보셔야 된다. 옥션에는 이제 상품 노출 지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배송 스코어, 뭐 무료 배송 이렇게 있는데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송은 한 10개 정도 보내잖아요. 다 만점이세요. 네. 전부 다 만점이에요. 배송 스코어는. 무료 배송이 착불 선결제보다 노출이 위로 올라가는 건 맞죠. 맞지만 남들이 전부 다 착불 선결제하고 있는데 나 혼자 무료 배송을 해. 그러면 사장님도 정말 양심적이어갖고 배송비를 진짜로 무료 배송해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네. 안 그런단 말이야. 다 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가가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상품은 클릭도 못 받고 구매도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 시장에는 내 카테고리는 다 착불 선결제 하는구나. 다 선결제 하는구나. 2개 사면은 무료 배송 하는구나. 이게 이제 국룰처럼 깔려 있어. 그 패턴을 같이 묻어서 가는 거지. 그냥 내가 무료 배송 위로 올라간다니까 무조건 무료 배송해야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아시는 게 좀 필요하고 심지어 판가를 좀 내려놓고 배송비를 막 높게 책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건 다 걸리는 행동이죠. 그죠? 의미가 없죠, 그것도.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기준의 어떤 모습을 그래도 조금은 따라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판매에 도움이 되더라. 기존의 판매자들이 그렇게 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고객이 그걸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더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지마켓은 포커스예요. 그죠? 옥션은 다른 게 뭐죠? 이 이름이 프리미엄으로 바뀔 뿐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네요. 어차피 등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한 번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송혜진 님이 난방 텐트 제품은 어떤 싱크로 광고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수동형으로 순위별 키워드 잡아서 했는데 광고비만 나가서 껐어요. 난방 매트야. 지금은 12월이야. 살 사람은 다 샀어. 제일 중요한 건 다 행사로 팔아. 근데 나는 광고로 팔려고 그래.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생업체야. 혹은 뭐 이 브랜드는 내가 만든 거야. 그럼 더더욱 힘들죠. 근데 누구나 아는 난방 매트야. 그거는 광고로 파는 게 아니라 뭘로 파는 거야? 네이버 쇼핑의 최저가로 파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럼 내가 이 최저가를 이겨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 쇼핑에 노출은 안 되지만 지마켓에 행사를 내보내서 그거보다 더 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팔면 행사를 본 고객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나가서 네이버 쇼핑의 최저가를 보겠죠. 그랬는데 이 쿠폰 할인이 훨씬 더 이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사는 거예요. 나는 행사가 망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냐? 네이버 쇼핑의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행사가 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내가 지금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난방 매트 제품을 광고로 파는 건 자살행위다. 자살행위다. 지금은 그래도 열어놨잖아요. 그쵸, 혜진님? 네, 얼른 제안서 작성하셔갖고 끝물이잖아요. 할인폭 엄청 크게 해갖고 던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고가 많으시면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가격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회전으로 먹는 거지. 그런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이거를 이제 막 해서 만약에 광고로 풀어낼 거야.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 네, 안 팔립니다. 지마켓 판매원 등급에 이제 파워딜러, 우수딜러, 일반딜러, 불량딜러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파워딜러를 달아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결국엔 안 달아도 돼요. 일반 딜러거나 파워딜러나 결국엔 주문 건수 아래 다 미만 잡이에요. 매출액과 주문 건수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냥 뭐 안 달아도 돼. 그냥 팔아도 돼. 누가 요즘에 저 사람 파워딜러네? 이러면서 사요. 옛날 지마켓이지. 예, 의미 없어요. 그런데 뭐 팔다 보면 어떻게든 뭐 달아지니까 그냥 천천히 하면 돼.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ESN 플러스에 들어가면은 우측에 내 계정의 점수를 볼 수 있죠.
그거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나와요. 이 신용 점수는 한 개를 팔 때마다 1점씩 누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점수가 깎이나요? 안 깎여요. 계속해서 성장만 합니다. 저는 지금 신용 점수가 무슨 거의 한 3만 점에 육박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와중에 자 1개월 신용 점수가 뭐냐라고 하면 유지 조건이죠, 유지 조건. 내가 이 파워딜러를 유지를 하려면 10점, 10개만 팔면 된다. 이 얘기예요. 10개. 그리고 추천 점수, 후기잖아요. 후기. 50% 이상이다. 보통 이상이면 된다. 다 받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파워딜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이 파워딜러가 아니어서 나는 지마켓에서 내게 좀 이상한가? 아니요. 상품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채팅 주신 거 조금 이따 읽을게요. 뭐 다른 분들도 뭐 질문 남기시려면 미리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지마켓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리스팅의 점수가 거의 다 비슷해지면 결국에 얘나 쟤나 뭐 다 포커스 달았고 하루에 몇 건씩 나가는 건 거의 다 똑같아. 랭크 안에 든 사람들은 판매량 거의 똑같아요. 뭐 1등은 막 뭐 1000만 개가 나가는데 막 3등은 100개밖에 안 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어차피 엇비슷해요. 엇비슷한 상태에서 누가 더 위에 나올 수 있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점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면 뭐 달성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에 뭐 마크도 좀 달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딱 봐도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랑 그렇지 않은 판매자랑 비교를 해봐 당연히 우수 판매자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의 300건 이상의 포장입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4,800원에 무료 배송짜리를 팔고 있다? 1000만 원 이상 달성하기가 아주 힘들죠. 300건은 달성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야. 1000만 원 이상 금방 달성하겠죠. 300건을 만드는 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달진 못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건 다 형성이 되는 거니까 3일 이내 배송 처리율 90% 이상,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1일 이내 긴급 메시지 응답률 90% 이상. 이거 누구나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퍼센테이지가 훅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택배사가 하잖아요. 한 번 택배사가 뭐 파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눈이 내렸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뭐 갑자기 물량이 터져갖고 터미널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택배 터미널이 그럴 경우에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네, 이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잘 팔고 잘 좀 신경을 쓰시면 누구나 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기준치 자체가 그래도 상향으로 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아예 못 따는 아이템도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옥션의 판매 등급을 보시면 요거가 이제 최우수 판매자 프로그램 똑같아요. 근데 웃긴 거야. 여기는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또는 여기 또는 얘는 엔드거든요. 지마켓은. 근데 보면 둘 다 엔드예요. 둘 다 엔드야. 둘 다 해야 돼. 1000만 원 이상이랑 300건 다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대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배송 우수랑 상품평 우수랑 고객 응대랑 이걸 다 달성하면 이제 최우수 판매자 이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좀 구간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느 한 품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점수를 막 받으면서 가. 얘는 뭉쳐놨고 얘는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조건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굳이 중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볼까요? 이제 또 넘어가기 전에 역시 딜밖에 없나봐야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겨울용품은 거의 다 비슷하겠죠? 맞습니다. 겨울용품은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죠. 12월 말인데 늘 얘기 드리지만 12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30일을 기점 새해가 되면은 할인 특가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그래도 신상품 특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딱 지나서 이제 종이 울리면 1월 1일이 이렇게 딱 된가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은 겨울이 끝났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이에요, 인식. 제일 추운데 그냥 1월 1일이 되면 겨울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제 봄이 오겠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겨울 상품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지. 거의 끝물이죠. 네, 사긴 사는데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딜을 어떻게 잡냐고요? 그
ESN 플러스 메인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있죠. 그 공지사항 지금 아직도 그게 떠 있을 거예요. 여기 써주셨네요. 예. 거기에 보시면 MD 연락처도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제안서를 보내는 거죠. 작성을 하셔갖고 뭐 무조건 되진 않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메일로 회신을 해준다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상님이 옥션 지마켓 자체 할인 쿠폰이 있어서 할인가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체 할인 쿠폰이 있어서 할인가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인가를 왜 스스로 세팅을 하시죠? 수수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메모장. 내가 2만 원에 이렇게 등록해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10% 할인 쿠폰을 이렇게 적용했어. 2,000원이 할인됐으니까 18,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수료를 여기서 떼요. 수수료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인터. 뭐 이런 애들은 여기서 나가.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익숙한 채널 중에 여기 보면 이제 N사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뭐 C사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이런 등등등등은 여기서 나가죠. 그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야. 왜? 나는 이제 18,000원이니까 두 개 산 사람한테 무료 배송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용해 놓잖아요. 여기다 할인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건 지밖에 옥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설정하면은 내가 지금 18,000원에 착불 선결제 하고 있는데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18,000원에 구매를 해도 이걸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 배송 적용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수수료 체계 뭐 이런 것들. 네이버에서 상위로 파는 상품이 있는데 옥션과 지마켓에서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포커스 광고 하나만 하고 반응을 보고 싶으시 아니요. 일반 상품으로 해놓고 광고를 해. 그리고 광고가 막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포커스 이렇게 다르시라고요. 오케이? 거꾸로. 그리고 누구야? 이분 질문 하다 말아요. 왜? 임상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할인가를 어떻게 세팅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굳이 여기에다가 내 손으로 판매자 할인을 넣게 되면 여기서 수수료를 뗀다니까요. 네. 우울하잖아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죠? 16,00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떼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판매자 할인을 내가 스스로 하면 수수료만 더 내는 거야. 근데 왜 이거를 하려고 한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아까 이야기한 뭐 옵션 값의 레인지 범위가 막 넓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50%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해버리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면 4,000원의 갭이 더 생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지? 그리고 판매자 할인 안 넣는 게 그렇죠. 안 넣는 게 좋죠.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해줄 수 있지. 10%에 3점, 20%에 뭐 6점, 30%에 뭐지? 뭐 9점, 뭐 9점, 뭐 이렇게 뭐 점수를 주는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노출을 안 해놨는데, 그죠? 안 해놨는데 이거는 자 봐봐요. 한 개 물건 파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해서 3점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막 이제 뭐 그런 건 있지. 뭐 내가 1만 개의 뭐 DB를 부어서 상품 DB를 부어서 그냥 막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1만 개 등록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내가 상위에 나오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예요. 네. 그들만의 리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게 뭐 조금 앞으로 간다고 해갖고 내 물건이 막 팔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마진을 1에서 5%만 먹고 저렴하게 판매해서 후기를 먼저 쌓고 그 다음 광고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뭐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마진을 내가 조금 먹으려면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가 자체를 내리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마켓 판매는 네이버 쇼핑이 없었을 때는 가격 비교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할인율이 커 보여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칠게요.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네이버 쇼핑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갖고 내가 이 사이트에서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상태로 보여지는 것보다 판가를 깎아서 차라리 그만큼 깎아서 그 표면가 자체가 쇼핑의 최저가로 표현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수수료도 많이 내고 뭐 나한테는 이득도 별로 없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판매도 안 되고. 할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판가 자체, 표면가를 깎아버려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 마진이 대략 15% 정도로 올려놨는데 행사 신청할 만큼 마진이 안 나오는데 가격을 올려놓고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상품 마진이 그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수수료 떼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3% 수수료면은 23% 갭 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광고나 이런 거 합쳐갖고 한 35%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냥 15%야? 그러면 그 상품 자체를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15%를 어떻게 상품을 팔아요? 수수료만 내도 13% 빠지는데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시면은 가격을 올려놓고 행사를 제한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엔 다 나오죠. 가격을 변동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고 이제 시장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내 상품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종업계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품들 중 나는 경쟁력이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그런 경쟁력이 없으면 그 상품은 가져오면 안 됐다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네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져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거야. 이미 승부에서 져 있어. 시작할 때부터 져 있어. 그 증거를 계속 리스크를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는 안 돼요. 그게 논리예요. 시장 논리. 정해져 있는 룰. 그 룰을 내가 잘 보고 요 정도의 가격으로 가져와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선행되고 그 공급가를 가져오려고 미친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공급가를 가져오려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사입을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뭐 OEM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대량으로 얼만큼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공급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내가 그걸 다 보고 이 공급 구조는 1000개 단위로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안 건드리는 거죠. 1000개를 가져갖고 뭘 어떻게 할까? 100개 단위로 사입만 해도 될 것 같아. 소량으로 LCL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져오는 거고요. 소량으로 해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맛만 볼 거니까. 근데 난 여기에 목숨 걸었어. 나는 그냥 이거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해. 그럼 뭐 1000개가 중요한 3000개씩 가져와갖고 40피트 그냥 가져오는 3PL에 박아놓은 다음에 미친듯이 회전 돌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구조라는 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온 걸 시장에다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난방 매트 막 이렇게 질문 주신 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냥 뭐 내가 마진 안 보더라도 빨리 던지고 끝내야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 일을 도모해야죠. 그게 계속 묶여 있으면 자금 회전도 안 되니까 나한테 돈이 없잖아. 빨리 해서 다시 연차를 시킨 다음에 내가 이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면 안 되겠구나.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다음에 빨리 그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자금이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이 실로가 랭킹 순이에요. 보시면 이제 실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3일에 7일간 판매 건수와 금액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결국에는 같은 노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이거 떠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네이버 보면은 이거 뭐 랭킹 순위 마우스 넘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가이드에도 이게 뭐 쭉 나열돼 있지만 뭐 네이버 교육센터든 어디든 가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가르쳐 주는 데 있나요? 단 한 군데도 없죠? 그죠?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된다 이건데 판매하면서 이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신경 쓰죠? 그죠? 그래서 패턴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그 시기에 어느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파악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현상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판매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서 본다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뭐 데이터 누적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아, 이 카테고리에서는 중점적인 걸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 가격 비교를 생성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리뷰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 뭐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중에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네이버의 카탈로그가 있어요. 이건 왜 설명드리냐면 가격 비교를 만들어 놓고 플러스 알파의 트래픽을 발생을 시켜야 결국에 광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가를 찍어놓은 쪽으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순환시킨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각 마켓의 상위 노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G마켓에 행사하면서 여기다가 G마켓 딱 박아놓으면 매출이 확 하고 뛰니까 MD도 놀라고 나도 놀라겠죠? 그쵸?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MD님. 제가 여기다가 행사하느라고 탁 하나 찍어놨습니다. 막 이러면은 MD 엄청 좋아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메인 구자 나가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걸 갖고 있는 판매자와 갖지 못한 판매자는 꽤 등급이 나뉘죠. 어떤 등급이라고 좀 하기 뭐하긴 한데 저걸 갖고 있으면 1등급, 없으면 3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쟤를 생성해서 판매하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격 비교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결국 내 시리즈명, 모델명이나 브랜드명을 쳤을 때 리스팅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오죠? 거기에서 최저가를 찍어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또 가격 비교를 생성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시리즈명을 어떻게든 검색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기억나요? 대표명사, 고유명사? 대표명사, 그다음에 고유명사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 뭐 냉장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이렇게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명사를 검색하는 사람과 고유명사를 검색하는 사람이 다른 놈이냐, 다른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동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의 목적은 뭐를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검색을 시키기 위함이었고 여기에서의 목적은 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우리가 메인 키워드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검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영역의 확장을 늘리고 조금 더 조회수가 높은 곳에서 물론 전환율과 로아스가 떨어지지만 여기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신규 고객을 더 유치해서 뭘 검색시키려고 내 고유명사, 시리즈명,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검색시켜서 그 사람들이 구매에 이르기까지 데려오려고 그물을 치는 행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롯데온, SSG 다 광고를 하면서 막 팔아. 오늘의 집 뭐 다 전부 다 광고를 막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 중에 70은 그냥 산다라고 칠게요. 가정이에요. 30%는 다 어디로 가요? 가격 비교로 다 나가잖아요. 그럼 봐봐.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오늘의 집, SSG, 롯데온 7개 사이트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네이버 쇼핑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최저가를 찾아요. 이해되세요? 거기에서 최저가를 찾아. 그럼 그 웅집 30, 30, 30이 모인 그 웅집과 네이버에도 직접 들어오는 고객이 있잖아요. 거기에 70을 더하면 매출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왜 이쪽이 잘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고객을 다 글로 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그래서
어떤 노출의 형태를 잘 만져주는 것, 쇼핑 안에서의 그 최종 도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달의 핵심에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는 각 사이트의 매출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쇼핑에 내 뭐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를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만들면 된다 이건데 요즘에는 그냥 썸네일이랑 상품명만 똑같아도 제조사 브랜드까지 맞추셔야 되고 요 4개 요 4개를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가격 비교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곳이 있고 그런 데가 이제 인기원부가 적용되는 카테고리 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브랜드 패키지를 등록을 해놓고 상표권자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가격 비교를 인위적으로 묶어주는 요런 방식을 택하는데 이거 아주 괘씸하게 요즘에는 내가 상표권자여도 네이버가 나를 받아주지 않죠. 그죠? 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받겠다 이거죠. 그럼 그 시스템을 뭐하러 만들어 놓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 비교에 목매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리즈명으로 검색했을 때 나만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만 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잘했다, 잘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이 최종적으로 소비하려고 돌아다닐 때 거기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야지 열심히 내가 대표 명사에다가 광고 엄청나게 갖고 돈 막 썼는데 결국 이 검색이라고 하는 요거를 못 시키는 거야. 왜? 나는 이름이 없어서. 고객이 나를 뭐라고 해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객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끊겼죠. 끊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백날 비싼 데다가 그냥 광고하면서 여기에 전환율 낮은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백날 저기다 뭐 해봤자 로아스가 나오나요? 광고비가 비싸서?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다 보면 광고를 끄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이 감소하는 거고 매출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나오는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노출 순위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매출이 더 감소하죠.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나를 검색할 수 있게 이름을 지어줘라. 이거를 고급진 말로 네이밍. 그거를 조금 더 발생시킨 게 발전시킨 게 브랜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게 이제 막 블로그 마케팅부터 해서 연관 검색어 생성해 갖고 그 패턴을 그 선호도의 패턴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면 물건이 나가겠지, 뭐 바이럴을 잘하면 무조건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매출이 어떻게든 형성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끌어오는 거야, 끌어오는 거.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을 많이 만들어내면 결국 냉장고를 검색한 사람이 삼성 비스포크를 검색하면 이 연관 검색 붙잖아요. 그죠? 그럼 냉장고를 검색했을 때 이 삼성 비스포크가 먼저 나오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이제 선호도의 기준, 아까 얘기한 AI 이런 것들, 그런 걸 발생시키려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블로그였던 거야. 그리고 카페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조금 더 사람들의 인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하는데 어차피 다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블로그 하면서 인스타나 하는 거니까 뿌리기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까지 다 연동을 해놓고 한 번 등록할 때 쫙 다 뿌리고 뭐 이런 행위들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상의 어떤 그 유튜브에 인입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광고 하시는 분들 막 많고 영상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사실상 없더라. 왜냐면 구글과 네이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잘 돼갖고 조회수 빵빵빵빵 터져갖고 인입되는 양이 많다라고 하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죠.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죠? 영상 하나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광고가 없으면 지금 유튜브는 조회수를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투여되는 어떠한 리소스를 굳이 그거를 꼭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선호도를 맞추고 거기에서 인입을 뽑아내서 고객을 이쪽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 지마켓, 옥션, 실버인가, 네, 쿠팡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해야지 상에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블로그. 카페도 많이 효력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게 블로그밖에 없더라. 근데 블로그도 쓰려면 지금은 내가 쓰면 노출이 되나요? 안 되더라. 결국엔 다 돈이더라. 결국 내가 예산에 한 달에 뭐 분기별로 돌린다라고 치면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뭐 한 100만 원은 블로그
를 작성하는 데 투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아주 광고로 풀어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룰이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호도를 만지기 위해서.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있겠지. 내가 쇼핑의 상위에 노출하고 싶어. 결국에 거기에 노출을 해야 내가 타 마켓도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함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좀 상위에 노출하고 싶어. 그러면 상품 등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일단은 막 블로그 마케팅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로그를 먼저 쓰고요. 상품 등록을 하셔야죠. 네. 블로그를 먼저 막 발행해서 체험단 막 해갖고 막 뿌려갖고 막 나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죠. 두 개를 거꾸로 하면 이미 얘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를 막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 순위권에 없는데 블로그 뜨면 이 반응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검색량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상품을 등록하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행위 중에 하나더라. 그리고 지마켓 옥션은 이제 일반 상품으로 시작하시고 CPC 또는 CPP 고정 광고 아니면 클릭 광고 광고를 진행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판매 건수가 유지가 되면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해보고 순위가 어디까지 뛰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몇 개를 팔았을 때 이 검색어에서 몇 등, 내가 몇 개를 파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가격 비교를 돌려도요. 11번 갖고 꽂았다가 옥션 꽂았다가 지마켓 꽂았다가 하면서 이걸 순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쪽에다 트래픽을 조금 더 싸주는 거야. 그러면은 동일한 트래픽에서 외부에 인입이 생기니까 내게 조금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순위가 막 상승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순위 확인을 해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몇 개를 팔면 몇 등까지 간다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수학 공식 같은 거니까 지마켓 옥션 실용과 인터파크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하면 그 이상 팔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순위는 그만큼 간 거니까. 그럼 거기까지 튀어 올라갔어. 몇 개 정도 나간 것 같아. 그러면 가격 비교에 요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몇 개를 팔면 어디까지 간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리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순위가 쫙 상승하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 아이템이 많아요. 난 이걸 다 취급하는데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쥐가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판매를 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시적인 클릭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클릭수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등록하고 검색어를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긁혀져서 나가갖고 결국에는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응집되는 거죠. 고객은 돌아요. 고객은 계속 돌죠. 그러면서 여기를 거치는 것 뿐이에요. 다 같은 고객이에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 만들어둘 필요는 있더라. 최종 도달. 우리가 검색하고 고객은 검색하고 광고 행사 보고 뭐 이거 보고 이미지 개설 보고 이렇게 오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온 것들의 장치에 의해서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하고 그걸 보고 들어오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매출이 나와. 이거를 하면 매출이 나와. 이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다 하는 거야. 조금씩 무기를 장착하고 아이템을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범위를 더 넓혀준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현칠이님이 네이버 쇼핑 수수료 적은 관계로 판매가가 낮은 관계로 지금은 옥션지와 처음보다 수수료 많이 내렸으나 아직도 네이버 쇼핑보다 수수료 높은 관계로 네이버 쇼핑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롤을 엄청 쓰시네요. 판매 상품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조금 더 판매 수수료 내주시려. 그건 뭐 저한테 하실 얘기는 아니죠, 그죠? 네, 전 지마켓 사장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13%가 나가면 쿠폰이 6에서 7%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켓은 똑같습니다. 네이버 상품은 내가 적용하기 전까지 쿠폰이 붙지 않잖아요. 이런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종합몰에 내가 상품을 등록하면 수수료가 25%인데 지금 한 30% 하나요? 종합몰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거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쿠폰은 한 15% 적용을 하죠. 30%라고 하면 이미 15%가 빠졌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쇼핑에 노출하면서 몇 프로 쿠폰 꽂아주죠? 6에서 7% 꽂아주죠. 그러면 결국에 종합몰은 몇 프로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케팅 교육한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켓은 6%에서 7%만 먹으면 살아남는다 이 얘기들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계산식을 대충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높지만 그만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념도 맞는 거예요. 등록하면 결국에 도달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보여. 그래 내 이 얘기를 지마켓 그 ESM 플러스
기획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그 왜 상품 등록하다 보면 옥션은 가격 비교에 노출함 해놓고 쿠폰 적용 안 함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등재된 가격이 쇼핑에도 동일하게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을 못하니까 무조건 할인된 금액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놓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지마켓으로 직접 들어온 고객은 비싼 금액을 보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나가갖고 최저가를 막 찾으면서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마켓도 이 쿠폰을 적용 안 함을 만들어야겠군요 라고 8월 정도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뭐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위탁이면 수수료 제하고 20% 이상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위탁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예요 그게? 위탁 판매? 누구한테 받아서 파는 거야? 그거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팔고 배송은 저 사람이 하는 걸 위탁이라고 하나? 맞죠? 그러면 20% 잡으면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판매만 하는 거잖아. 광고 다 쓰고 한 5%만 남아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1,000원 마진을 10개 먹느니 10,000원 마진 1개 먹기는 하는지, 그 반대는 이제 판매자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죠. 회전이 좋은 상품이냐 회전이 안 좋은 상품이냐에 따라서 저 개념은 달라지죠. 임상님 말씀해주신 대로 등록을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 업체들이 이미 판매량과 후기가 많이 쌓여서 내세울 가격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가장 일반적인 거. 가격을 깎아서 일단은 점유율을 넓히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원복해서 후기가 많이 쌓이면 그렇게 이제 파는 방식인데, 그 방식도 있고 내 고객이 어디로 타고 들어오느냐, 뭘 검색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뭘 검색하느냐는 나중에 가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로그를 내가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마진을 저한테 책정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뭔지도 모르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목 아파. 아니, 술 많이 먹어서 그냥. 퀴즈입니다. 포커스와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전시상품 점수를 몇 퍼센트 적용받을까요? 1번 30%, 2번 20%, 3번 10%, 4번 15%. 넌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하이님, 힐링님. 하이님, 힐링님 두 분한테 드립니다. 하이, 힐링. 포커스랑 프리미엄을 적용한 전시상품 점수를 10%를 받는 거죠. 그래서 10개를 팔면 1개를 더 11개를 판게 돼버리는 거죠. 포커스 플러스랑 프리미엄 플러스를 적용하게 되면 30%를 받게 되죠. 그래서 10개를 팔면 13개를 판게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포커스나 프리미엄이 그
적용을 하게 됐을 땐 전시상승 점수가 원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개편이 되면서 생긴 거죠. 포커스 플러스도 원래는 20%만 적용을 받았었는데 프리미엄 플러스처럼 30%가 적용이 된 거죠. 네. 반지요? 아, 원래 반지를 많이 끼는데 제가 그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반지를 안 끼다가 지금은 아기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좀 세졌어요. 네, 좀 세져서 반지를 껴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끼는 거예요. 그 원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네. BPL 아닙니다. 됐죠? 답이 뭐라고요? 3번이요. 3번 10%.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전시상승 점수를 10% 적용받는다. 네. 포커스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를 적용하면 30%를 받는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연말입니다. 네. 어저께 그 송년회를 했는데 네. 대게에다가 요즘에 그 뭐죠? 세로 소주? 그거 물처럼 들어가던데요. 네. 많이 마셔서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설명을 더 잘하게 된 것 같네요. 모두 질문 있으세요? 약 1분 정도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없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얘기 안 해드렸군요. 계약서가 곧 온답니다. 어저께인가? 확인됐죠?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어제. 어제 확인이 돼서 계약서를 보내신다고 하네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이베이 아니에요. 지마켓 옵션. 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연락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가 어디 다녀오셨대요.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변화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변화되는 소식을 현 판매에 맞춰서 잘 내년에도 여름까지 6월까지 잘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시죠. 카테고리 광고는 하는 거 아닙니다. 네. CPC 할 때도 카테고리 꺼놓고 하는 거예요. 검색만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김대용 차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 착한 대용 차장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